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살벌한 그러한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냥 이 노선이 제가 택한 정치 노선, 제가 택한 정치 사상이 저의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암이 걸려서 죽는다든지 혹은 치매가 빨리 온다든지 무슨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불능화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 노선, 정치 사상을 위해서 한 12년 앞으로 한 12년 정도 전력을 다해서 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냐 지냐를 반드시 이긴다라고 확정짓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건 지는 싸움도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또 지는 싸움을 통해서 더 크게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것이 열혈 시청자님들의 심기를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다들 어려울 때인데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을 꾸역꾸역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는 셋으로 구성이 된 3겹으로 구성된 참호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호전은 날짜가 중요한데요. 12월 8일이 무슨 날이냐? 선출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50개 주로부터 선출인단을 명단을 받아서 그게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4일 이날은 선출인단이 모여서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럼 투표하면 바로 개표하냐? 아닙니다. 투표함을 봉해놨다가 1월 6일 부통령 펜스가 사회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날짜를 중심으로 3중 참호전을 트럼프가 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다이내믹한 요소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버가 압수됐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과연 이 소식이 진짜인가? 또 이 서버에서 선거 조작, 외국 개입, 정확하게는 중국, 러시아, 이란의 개입 증거가 확보됐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서버 압수 사실이다. 거기서 선거 조작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개입 증거가 빼박으로 확보됐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어느 길로 가거나 게임 끝납니다. 이 두 개의 전제를 깔고서 어떤 길이 펼쳐져 있나 한번 보시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37석을 앞으로 더 먹으면 270 절대 다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37개를 트럼프가 뒤집어서 확보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 플랜 A, 원래 방식대로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12월 14일 날 투표하고 1월 6일 날 개표하고. 그런데 37개를 개 중에 일부 혹은 뭐 빵개는 뒤집기를 못하지만 37개를 무효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 하거나 무효화하거나 제가 아무캐나라고 말씀드렸죠. 아무캐나 37개를 아무튼 바이든한테 못 가도록 만들면 12월 8일 이전에 바이든한테 못 가도록 만들면 37개를 트럼프는 플랜 B로 당선됩니다. 즉 50개 주 각각이 연방 하원들이 의원들이 모여서 50개 주 각각의 연방 하원 의원 대표를 선출해서 그 연방 하원 의원 대표단이 이제 1월 초에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때는 주별로 연방 하원 의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게 신임 연방 하원 의원 기준이기 때문에 31개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B로 가게 되면 이걸 이제 컨틴전시
election이라 그러죠. contingency가 플랜 B란 소리입니다. 영어로. 플랜 B로 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죠. 자, 이 둘 다 행복한 경우입니다. 뒤집거나 무효화하거나.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뒤집거나 무효화하거나. 그러면 펜실베니아를 뒤집거나 무효하면 20개죠. 미시건을 뒤집거나 무효하면 16개예요. 그 다음에 조지아를 뒤집거나 무효하면 16개예요. 그러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만 합쳐도 52개를 뒤집거나 무효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집은 거 따져보니까 미시간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혹은 펜실베니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개는 뒤집은 거고 나머지 32개는 무효화한 거거든요. 그럼 플랜 B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못 올 수가 있어요. 이게 12월 8일까지 37개를 뒤집거나 무효화하는 것도 실패하고 당연히 37개를 뒤집어 확보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럼 이제 트럼프 떨어지냐? 만약에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가 사실이고 만약에 거기서 선거 조작 및 중국, 이란 등의 개입 증거가 확보된다면 무조건 먹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 발표가 일어난다고요. 중간에.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국가 비상사태 비슷한 게 돼요. 그래서 선출인단 투표가 이게 의미가 있겠냐 이거. 외국이 개입했다는 게 증거가 나와버렸는데 서버가 털려갖고. 근데 만약에 수사 발표가 12월 말에 나왔어. 그럼 12월 8일 날에는 선출인단이 이제 구성이 됐네. 물론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뭐 보이콧해서 안 보낼 수 있겠죠. 몇 개 주는. 한두 개 주는 안 보냈지만 바이든이 270 먹을 확률로 그렇게 구성이 됐네. 선출인단이. 그런데 1월 6일 날 이제 펜스가 이제 사회를 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의회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하원 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걸 개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이게 발표가 됐어요. 개표가 의미가 있겠냐고. 개표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국가 비상사태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저게 저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저거가 되면 그냥 어떻게 가든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 그럼 플랜 B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서버 이야기, 그 다음에 선거 조작하고 외국, 그러니까 중국, 이란 등이 개입한 빼박 증거가 서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일까? 너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라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제 세뇌 탈출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열혈 시청자님들께서는 좋아하실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어느 길로 가거나 이 그림대로 게임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외국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진영하고 짜고 자기들은 안 짰다고 주장하겠지만 아무튼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버 조작을 하고 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부어놓고 이게 증거가 나와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다른 논의를 할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지금 트럼프는 고도의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수사나 그거는 그것대로 간다. 그런데 이 대통령 될 때 그런 식의 비상 상황으로 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고 싶다. 이것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는 오늘 답은 안 내립니다. 그건 시청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시지만 이 프랑크푸르트의 그 CIA 가 운영하는 서버 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 서버들을 잔뜩 긁어모은. 이 얘기는 그게 누구죠? 저게 위키릭스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얘기고 11월 초 SNS에서 프랑크푸르트 서버를 털었다. 그래서 거기를 압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11월 초에. 그리고 11월 19일경 시드니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는 사실이다. 단 좋은 편이 확보했는지 나쁜 편이 확보했는지는 모른다. I do not know whether the good guys or the bad guys have it.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드니 파월이 그 무렵에 한 말이 뭐냐면은 크라켄을 풀어놓겠다 그랬어요. 이 크라켄이 뭔가 했더니 미군에서 가끔 사용하는 부대 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은 미 공군 628 지원대대 서포트 스쿼드론이 사용하고자 했던 그러한 부대 마크고요. 오른쪽 그림은 저기 무기 실험 단계에 있는 무기인데 그 무기의 그 표면에 써 있는 글을 보면 The Kraken is unleashed. 크라켄이 풀려났다. 그러한 그 문장이 써 있죠. 그 표면에 그렇게 도장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시드니 파월이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시드니 파월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마이클 플린, 즉 트럼프 행정부의 첫 그러니까 NSA 국가안보보좌관 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가 맞나보다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확 질러버린 게 뭐냐면은 11월 28일 WVWTV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그 맹렬한 보수우파 성향의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그 WVWTV에서 토마스 맥카너니 중장을 예비역 중장을 인터뷰를 했다고요. 근데 그 인터뷰 때 같이 그 장소에 같이 그 인터뷰하는 그 세션의 장소가 아니라 이게 사이버로 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으니까 같이 연결돼 있던 사람도 누구냐면 플린도 연결돼 있어요. 플린과 맥카너니 친합니다. 맥카너니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만 83 그 정도나 됐어요. 1937년생이고요. 예비역 공군 중장인데 전투기를 몰았고요. 미국 훈장 10개, 베트남 훈장을 2개나 받은 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알래스카 공군 사령관을 했고요. 그 다음엔 공군 참모 차장을 했습니다. 군사정보 전문가입니다. 2002년부터 폭스 등에서 군사평론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듣보잡이 아니란 소리예요. 족보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1월 28일 WVWTV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 때 이 군 특수부대 5명과 스페셜 포스 5명과 그들에 대해서 교전을 벌인 CIA의 준군사조직 요원, 그러니까 CIA 특수요원 1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버티면서 이 음모를 밝혀내야 한다. 시간에 쫓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물러나지 마라 이거예요. 즉 수사 결과 발표해 놓고 이렇게 외국이 우리 그 대선을 조작해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선 자체가 무의미해져서 난 물러나지 못한다. 내가 다 밝히고 물러나겠다. 물러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버티면서 이 음모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날 11월 28일 날.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회자가 지금 당신 그 말이 이 말 뜻입니까? 하니까 맞다. 내가 바로 그 말한 거다라고까지 못을 박았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때 마이클 플린도 다른 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서 다 같이 같은 전화 방 속에 들어 있었다고요. 전화 연결고리 속에. 이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럼 이게 거짓말이겠냐. 이 양반이 그 다음 날 WVWTV에서 더 한 번 더 못을 박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건 부정선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외국과의 사이버 전쟁이다. 전쟁이다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금 대선의 선출 및 취임 과정을 중지시켜야 된다예요. 일종의 계엄령 같은 거를 가야 된다. 그리고 이에 협조한 자들은 반역죄로 군사법정에 세워야 된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말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 같이 연결돼 있던 먼저 번 때는 연결이 누가 돼 있었냐면 같이 연결돼 있던 사람이 플린이 연결돼 있고요. 이 발언은 같이 연결돼 있던 사람이 NSA의 빛나는 전문가였던 2000년대 초까지 한 15년 전까지 NSA의 빛나는 전문가였던 커크 위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커크 위브라는 사람은 저희 나라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9.11 직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선 첫째, 미국 정부가 9.11이 일어날 조짐을 이미 정보를 갖고 있었다. 제대로만 그걸 해석을 했었으면 9.11을 막을 수 있었다.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때가 이제 아들 부시 때일 거예요. 아들 부시가 9.11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방치했다라는 그런 함의를 가진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NSA 현직에 있으면서 그 미운 털 박히죠. 그 다음 또 이 사람이 뭘 밝혀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휴전선 한반도에 그 미국 그 아주 고성능 전자 감청 그 정찰기 뜬다는 그런 얘기들 할 때 이제 그 저도 그런 얘기했고 신익준 그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자 감청을 시진트라 그러거든요. 시그널 인포메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시진트가. 이 미국 정부가 일반인의 휴대폰까지 가정에서 쓰는 전화까지 다 시진트로 광범위하게 감청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NSA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이 음모 세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계속 추적해온 사람이라고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양심적이고. 이 11월 29일 날 엊그저께 토마스 맥카니니가 이 주장을 할 때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범죄자는 선거사범이 아니다. 사건은 부정선거 사건이 아니며 그걸 저지를 사람들은 선거사범이 아니다. 사건은 외국에 의한 사이버 전쟁이며 거기에 협조한 자들, 앞장선 자들은 반역자다 이거예요. 선거사범이 아니라. 그러므로 군사법정에서 바로 그냥 처리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혼자 나와서 막 이걸 떠들고 있으면은 연세가 좀 드셔갖고 고집이 세지시면서 좀 어떤 개인적인 착각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라고 할 텐데 11월 28일 발언 때는 같은 세션 안에 그걸 세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화 인터뷰. 각각 장소는 다릅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플린을 연결해 놨고 이쪽으로는 이제 그 맥커니니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통화한 다음에 이 사람을 연결한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re you over there? 뭐 are you over there? 하면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전화 듣고 계시죠? 뭐 이런 확인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인터뷰인데 그럼 그 자리에서 맥커니니가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수색 때 5명 군 특수부대원 5명 사망했고 거기에 저항하던 CIA 그 군사요원 1명이 숨졌다. 이 말을 했으면 플린이 자기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얘기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한마디 할 만한데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1월 29일 인터뷰 때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사이버 전쟁이며 여기에 관계된 자들은 부정선거 선거사범이 아니라 반역자다라는 말을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대통령 선출 및 취임 과정 전체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이 그 뛰어난 그 양심적인 그 정보 분석관인 커크 이브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시드니 파월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드니 파월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서버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랬다 이 얘기하고 제가 하나 굉장히 중시하는 거는 그 시드니 파월이 그 미시간에 낸 제소장에 보면 현역 군 305 정보부대 그게 사이버 전쟁하는 정보부대예요. 거기에 해커가 도미니언 서버를 들여다 보니까 도미니언 서버를 무슨 해킹 툴을 써서 들여다 봤다라고 해킹 툴까지 쫙 나와요.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란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소통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는 지금 이 분명히 뭔가가 진행된 거예요. 뭔가 진행됐는데 그게 맥커니니가 말할 정도까지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맥커니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뭐 5명이 죽었건 10명이 죽었건 그 다음번 문제고, 이 서버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버를 압수했는데 그 서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이런 데서 연결돼 가지고 미국 대선판에 그걸 조작을 한 빼박 증거가 나왔다. 포렌식을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트럼프가 그냥 다음번 대통령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경로가 참 깝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가 이런 경로, 그러니까 빨간 박스 경로가 없어지죠. 빨간 박스 경로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37개를 뒤집어 확보하든지, 그것도 거의 12월 8일 이전에, 혹은 37개를 뒤집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아무렇게나 37개를 해야 돼요. 12월 8일 이전에. 그 경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근데 사실이라면 이게 언제 발표되냐? 크리스마스 때 발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8일 날까지 이거 발표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사실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다 망했네라고 또 말도 못할 처지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트럼프가 원망스럽습니다. 이거 가슴 졸이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이게 대통령 취임, 그러니까 바이든은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 바이든 저기 발에 복합골절, 실금 복합골절 같다면서요. 이게 뭐냐면 그냥 행동도 잘 못하는 노인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기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 같은 것도 오지만, 연세가 들수록 이제 뼈가 약한 분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골절이 오는데, 골절이 완전히 부러지는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실금이 가는 식으로 오는데, 바이든이 지금 실금 가서 발에 저기 이렇게 발가락 나오는 깁스 한 5, 6주 해야 된다는데. 요양원 가야 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래서 그런지 중국이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타라오 박사가 리트윗한 거에 의하면 중국 사회학자가 중국이 2027년까지 불과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미국을 침몰시키고 1등 국가가 된다, 이런 걸 막 떠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핵심부가 굉장히 사나웠고 아주 뭐라 그럴까, 막 가슴을 뻐개는 이런 오바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 미국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중국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니거든요. 바이든이 되면 긴장 일으키는 척하면서, 바이든은 지금 워낙에 반중 여론이 거세니까 중국 나쁩니다, 저희는 중국에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실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러나 미국 경제를 생각해서 제가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관세 평균 19%를 평균 10%로 낮추겠습니다, 뭐 이런 실제적인 걸 풀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WHO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책임 묻는 거, 그거 국제사회에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거 풀어주고,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는 척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국제규범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손뼉을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제규범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격인 중국 사회학자가 내놓고서 2027년까지 미국 침몰시켜버리겠다라고 떠들질 않나. 황당한 짓을 하나 저질렀어요, 지금. 이거 우리 언론은 보도를 안 했는데 이겁니다. 중국 외무성의 리안자오 총괄 부국장입니다. 제가 총괄 부국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Deputy Director General이니까. 그리고 대변인의 스포크스맨입니다. 그 사람이 트위터에 이런 거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요. 새끼 양을 안고 있는 어린애를 등 뒤에서부터 아프간 국기를 뒤집어 씌워서 등 뒤에서부터 딱 가슴팍으로 딱 잡아놓고 칼로 멱을 따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중국의 듣보잡도 아니고 외무성
핵심 간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그럼 이 군인은 누구냐?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런데 이게 뽀샵한 짝퉁 사진이에요. 상상이 안 미치잖아요.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트위터에. 지금도 걸려있어요. 그 사진. 제가 나올 때까지도 걸려있었어요. 오후 한 서너 시까지도. 만 24시간 지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무성 대변인이고요. 외무성의 DDG입니다. Deputy Director General이고요. 외무성 정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멋있는 자기 그 프로파일 사진 보십시오. 딱 손 모아져 있는데 손도 이제 여러 인종이 모아져 있군요. 그 갈색,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저 뭐 백인 손 이렇게 여러 인종이 모아져 있는데 거기에 딱 써놓은 거 보세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This is the time for facts, not fear. 이제 루머가 아니라 과학을 중시해야 할 때입니다. This is the time for science, not rumors. 이제 분열이 아니라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This is the time for solidarity, not stigma. 참, 이 사진도 딱 그 인자하게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 딱 찍어서 이게 이제 필이 딱 세련된 필이죠. 중국 외무성 핵심 고급 간부예요. 이자가 이러고 올린 거예요. 이자가. 트위터 계정에.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가만히 있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이제 중국에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게 WHO 의 그 배후를 이루는 월드 헬스 컨그레스인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각국 대표가 모여서 하는 그 대표단이 거기서 그 뭐 절대 다수죠. 거의 뭐 100몇십 개국, 180개국인가가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정을 할 때 그 총대 맨 게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중국이 지금 손을 보겠다고 지금 협박질을 한 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협박질을 하다가 이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대놓고서 밟아버리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죠. 인구 규모로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 수입해서 대통령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 repugnant post made today of an image, a falsified image of an Australian soldier threatening a young child with a knife, a post made on an official Chinese government Twitter account, posted by the Deputy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 Lijian Zhao, is truly repugnant. It is deeply offensive to every Australian who has served in that uniform, every Australian who serves in that uniform today, every one who has pulled on a uniform and served with Australians overseas from whatever nation that they have done that. It is utterly outrageous and it cannot be justified on any basis whatsoever.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totally ashamed of this post. It diminishes them in the world's eyes. I want to make a couple of points about this. Australia is seeking an apology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rom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is outrageous post. We are also seeking its removal immediately and have also contacted Twitter to take it down immediately. It is a false image and a terrible slur on our great defence forces and the men and women who've served in that uniform for over 100 years. 예, 트위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무슨 주장만 나오면은 다 계정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장 끝에다가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disputed claim입니다. 이렇게 써붙이는 자들이 아까 저 나올 때 보니까
이거 올라온 지 24시간쯤 됐을 텐데 하나도 좋지 않죠 해놨어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가.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스러운지 몰라요.